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7일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그레고요.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주말이 시작되는 전에 한번 한 차례 하락이 조금 있었어요. 헤더에 대한 이제 확실한 이제 악재는 아니고요. 그렇다라는 약간에 대한 악재가 있었는데 아니라는 이제 글이 올라오면서 현재는 이제 횡보하면서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됐어요. 방송을 지금 하는 시점에서 일단 차트가 약간 반등을 조금 치고 있어요. 이제 1시간 차트상에서의 단기 반등이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어갈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전체 큰 이제 흐름적인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상승 하락 트렌드죠. 하락 트렌드 선 전에 저항적인 구간이죠. 거기 이제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논할 수 있는 그 구간에서 지금 약간 고가 놀이를 조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수렴적인 부분으로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위에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횡보. 그래서 현재는 이 수렴적인 부분을 이탈하는 방향으로 아마 이제 방향성이 조금 정해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요. 그 방향성 앞에 이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이제 11월 5일 미국 대선이죠. 이제 미 대선이 있어가지고 아마 시장에 대한 이제 큰 추세 방향성은 미 대선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조금 생각은 들긴 하지만요. 만약에 그 전이라도 이제 어느 정도의 돌파적인 방향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대응적인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쪽 부분에 대한 아래쪽 부분에 대한 이 수렴에 대한 이제 돌파인데 가격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69,000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69,000 이상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 돌파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적인 관점 요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1일 차트 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 저항 라인이죠. 위에서 거의 1년 동안 뚫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을 이제 어느 정도 돌파하는 관점에서 시장이 상승을 조금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보시죠. 당연히 이제 이 추세 트렌드를 위쪽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보다 이제 얼마나 더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이 상승으로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의 횡보 이후에 대한 상승이기 때문에 위쪽에 대한 돌파는 사실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가격으로 좀 가는 거가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원하는 이제 그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올라갈 거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올해 말에는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거라고 제가 항상 이 말을 하잖아요. 뭐, 이 아래서도 그랬고, 요 아래서도 그랬고, 요 아래서도 그랬고, 요 아래서도 그랬고, 올해 말에는이라고 했는데, 사실 현재 구간이 이제 올해 말이라고 따지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그 아래보다 높은 가격에 가 있는 구간에 이제 좀 놓여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만큼 현재의 구간이 실패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을 조금 해놓을 필요는 있어요. 무조건 상승장으로 올라간다라고만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아닌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가 아닌 아래쪽으로 만약에 빠졌을 때는 어떤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이 수렴적인 관점에서 가고 있는 하단 이탈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만약에 이 하단 이탈이 발생한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65,500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65,500 이하에 대한 만약에 하락이 시장이 좀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상승장으로 넘어갈 때는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어느 정도는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에 이탈이 발생하는 65,500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하락을 조금 더 아래까지 좀 내려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추세선을 좀 잘못 그려놨는데 지금 여기 큰 변곡을 이었던 상승에 대한 추세선 아래까지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65,500 이하로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이 갈 것 같냐라고 한다 그러면 대략적인 가격적인 예상 구간으로는 64,000 정도 됩니다. 64K 정도까지는 하락이 열리게 된다라고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65.5 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 그러면 64K까지는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64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거기서 반등이 이제 하락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아래 구간까지 한번 하락을 한 이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되든지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65.5K죠. 65,500 이하에 대한 하락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실패 관점으로 우리가 놓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너무 상승에 대한 구간에 대한 한쪽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보다는 아래쪽으로 만약에 뚫렸을 때에 대한 위험성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감수해 주는 것이 좋으실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봅니다. 주봉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 주 주봉이 얘기했던 것처럼 62K 뭐 이런 데까지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표적인 부분에서 한번 열어놓고 본다 그러면 일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썩 좋지 않습니다. 일본 관점에서 좀 좋지 않다라는 것 뜻은 뭐냐면 일봉이 막 엄청나게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뭐 시그널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스토캐스틱 RSI가 아래쪽으로 좀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돌아 올라가야지 상승적인 면에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조금 해석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성으로 넘어가는 식의 형태가 좀 띄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토캐스틱 RSI가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다. 지금 현재 보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관점이 나와야지 아마 상승장으로 넘어가면 정확한 이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주봉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본다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표들이 다 좋아요. 월봉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뭔가를 특정하기 좀 애매한 상태이긴 하지만 주봉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RSI에 대한 강세 반전이라고 했죠. RSI에 대한 매도 반전이 현재는 이제 일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구간에서에 대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는 MACD. MACD가 이제 양전을 했어요. 양전과 골드크로스로 이제 좀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봉에 대한 MACD 반전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시장에서 많이 판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MACD에 대한 골드크로스, MACD가 하락장일 때와 이제 상승장일 때에 대한 이제 부분을 조금 많이 시장에서 조금 암시를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MACD가 이제 드디어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간 행보를 하면서 해소를 다 하고 이제 슬슬 양전으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 관점에서 스토캐스틱 RSI도 굉장히 좋죠. 스토캐스틱 RSI도 아래쪽에서에 대한 해소 부분을 거의 다 끝내고 이제 어느 정도는 위쪽으로 이제 강세 영역이죠. 80 영역이죠. 아직 80 영역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스토캐스틱 RSI라는 지표가 80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지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이때가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구간을 위해서 조금씩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좀 다가가는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올 연말보다는 내년에는 오히려 내년 한 5월, 6월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장을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매달 지남으로써 전달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상승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는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부분이죠. 일본 관점에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방금 전처럼 수렴적인 관점을 어느 정도는 열어놓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올라가는 관점으로 간다 그러면 아까 일본 차트 상에서에 대한 스토캐스틱 RSI가 돌아가려면 한 번 정도 조정받으면서 이제 천천히 횡보성으로 가야지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라도 그런 횡보성으로 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만약에 빠졌을 때 그래서 65,500 이하로 하락을 뺄 때는 64K까지 어느 정도 하락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열어놓는다는 의미는 64K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 64K까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어저께 그 주말 전에 발생했던 요 하락에 대한 그 음봉 캔들이요. 이제 하락 시그널로 전환된 건 아니에요. 요 부분은 조금은 그래도 살짝은 다행이구나라고 조금 생각은 해요. 그 뜻이 이제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요 음봉 캔들이 장악형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버렸다 그러면 아마 그러면 전 여지없이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악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한 번 빠진 차트는 한 번 더 빠진다라는 기본 공식이 조금 붙게 되는데 사실상 이게 장악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오차 범위까지 따지면 장악은 아니긴 하지만
뭐 그냥 큰 이제 거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매도세가 한 번은 조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빠진 차트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기본 공식이 조금 작용이 되거든요. 그게 ABC에 대한 형태가 되느냐. ABC에 대한 형태는 한 번 빠진 이후에 이 빠진 만큼의 1대1 플러스 알파 비율만큼 빠진다고 얘기했죠. 한 번 더 빠진다라는 식으로 빠지냐, 아니면 H 패턴에 대한 조정으로 빠지냐라는 요런 이제 공식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올라간다는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조정 같은 경우에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방송을 지금 하는 시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곤 있어요. 다행히 지금 1시간 이동평균선을 좀 지키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4시간 이동평균선에서는 저항을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쳐가지고 4시간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형성하고 놀고 있다 그러면 조정보다는 상승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현재는 아직까지 4시간 이동평균선을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물론 현재의 반등으로 방송이 올라간 시점에서라도 이 위에서 놀게 될 가능성은 좀 있게 되지만, 확실히 이 4시간 이동평균선 위에서 만약에 놀게 될 가능성이 이제 노는 형태로 시장이 모양새가 취해진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단기적이라도 매매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동평균선에서 눌리고 있는 과정에서는 단기적인 조정들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열어놓으시고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락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5,500 이하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발생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좀 깊은 하락으로 빠지는 거지. 그 전에는 이런 식의 단기적인 하락 조정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의를 좀 하고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 11월 5일 대선 전까지는요, 아마 시장이 오르던 떨어지던 많이 변동성을 좀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선반영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이제 막 그 전부터 오를 가능성은 조금 없잖아 있는데, 만약에 오른다고 해도 69,000이죠. 69,000 이전에 대한 이 수렴에 대한 부분이죠. 수렴에 대한 부분을 상단으로 넘기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좀 더 안정적으로 상승으로 올라가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그 조정이 만약에 그 65,500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대응적인 부분에서는 꼭 한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이 조금 평탄하게 평온하게 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많이 시장을 흔들면서 올라갈 것이냐, 이게 이제 조금 아리송한 부분인 거고요. 이럴 때는 좀 큰 틀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수렴적인 부분이죠. 이 큰 틀을 두고 그 위와 아래에 대한 관점을 확실히 기준을 세워놓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어떠한 변동은 사실 견디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거의 연말 막바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말 막바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상승장을 위한 기대감에 이제 거의 그 끝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구간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에서 극과 극을 나누는 구간이 될 거예요. 만약에라도 하락적인 부분으로 변질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큰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큰 이탈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장기 큰 트렌드를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아니면 지금 현재 구간이 충분히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그냥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아마 1년 동안은 1년은 아니어도 내년 중순까지는 충분히 원하는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상승장을 경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상승장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온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 중에 3, 4년 이내에는 올 수 있는 마지막 상승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상승장 오기를 조심스럽게 기대를 좀 해보고요. 상승장 와서 다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감기로 저 말고도 다들 고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방을 하려고 켰다가 도저히 실방은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자꾸 기침이 나오거든요. 다들 목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일교차가 너무 세요. 밤에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감기약 미리미리 먹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공지가, 이번 달 좀 중요한 공지죠. 저희가 수강생 모집, 매달 수강생 모집을 하는데
올해는 좀 빨리 끝내요. 올해는 좀 빨리 끝낸다 그랬잖아요. 이번 달 11월이 이제 올해 마지막 수강 모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언제 다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11월 이후에는 언제 하냐 그런 물어보시는데, 사실상 이번 내 수강 모집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언제 다시 할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어느 정도 수강생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수강생들을 딱 좀 쳐내고 난 다음에 이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몇 개월 동안 수강 모집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고 이번 달에 지금까지 이제 수강 한 번이라도 수강을 한번 해볼까 하고 고민해 보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를 조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수강 모집에 대해서 도대체 그 수강 모집이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수강 모집에 대해서 여기 카페에 공지가 되어 있거든요. 카페 보시면 종합 안내 링크가 있습니다. 이 종합 안내 링크 들어가시면 이제 수강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식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어떤 그 교육 과정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 기본 이론 교육만 23시간입니다. 기본 이론 교육만 23시간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들은 이후에는 이제 스터디 센터라고 하거든요. 그 스터디 센터에 오셔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1대1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그걸로 이제 또 한 두 달 정도 개인 매매에 대한 이제 매매법을 이제 익히고,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전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의 이제 승률을 올리는 과정을 하고, 굉장히 오래 탄탄하게 되어 있는 과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강료 같은 경우는 매달 받는 게 아니고 한 달만 받습니다. 그 첫 해만 받습니다. 첫 해. 한 번만 이제 수강료로 받고 그 이후부터는 수강료로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게 조금 선생님들이 실수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저보고요. 왜냐하면 매달 받아야지 근데 한 번밖에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안 나간다. 교생들이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과정인데 6개월, 7개월, 1년 동안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참에 그거를 좀 탄탄히 다 정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매달 이제 뭐 유료방처럼 돈을 받을 생각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은 한 달이 아니죠. 첫 해 납부만 받는 걸로 하고, 그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당연히 변함이 없고요. 대신 수강 모집만, 인원만 조금 저희가 이제 줄이기 위해서 당분간 잠정적으로 수강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 수강 모집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에 대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자, 그러면 내일 월요일 시작이죠. 주봉 관점에서는 딱 그냥 이대로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더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더 낮아질 필요도 없고, 딱 요 정도쯤에서 있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괜히 위에서 요런 시그널 만들어 놓고 끝난다 그러면 또 이것도 시장에서 아리송해지는 이제 일이 발생하거든요. 딱 더도 말고 요 정도에서만 딱 마무리하고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고요. 좀 더 좋다 그러면 아예 월요일날 시작하면서 그냥 뚫고 올라가서 상승장으로 넘어가줘도 사실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제 아래쪽에 보면 제 이 수익이 빨리빨리 앞자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다들 월요일날 떡상하기를 같이 외쳐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인 거. 자, 그럼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다들 즐거운 주말 마무리 되세요.